그러니까 왜 우리나라에는 왜 바보도 경영할 수 있는 기업에 바보가 많으냐, 만성 저평가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구조적으로 이렇게 실적이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재무제표에 찍히는 숫자는 고만고만한 상황들이 계속 나타날 때는 좀 안타까움을 좀 많이 느끼긴 해요. 최근에 왔던 질문이 뭐였냐면, 팍스넷인가요? 모니타가? 거기에 있는 내용이나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유명한 격언들이 같긴 한데 꼭 그 격언이라는 게 항상 맞지 않다라는 그런 걸 지적해 줄 수 있는 걸 콘텐츠로 만들면 재밌을 것 같고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좀 다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피터 린치 월가 영웅에 보면은 이렇게 재밌는 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줘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은데 한국에서 투자하는 입장에서 그걸 실천해 보니 꼭 그렇지 않은 것들도 좀 있더라라는 거예요. 피터 린치 월가 영웅에 보면 인상 깊은 유명한 그 명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보도 경영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이 말에서 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시스템이 좋은 회사에 투자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의미 있는 좋은 이야기이긴 해요. 즉 우수한 경영자가 있어야만 굴러갈 수 있는 그런 기업보다는 시스템적으로 잘 들어갈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에 투자라고 하는데 되게 옳은 말이기는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좀 유식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옛날에 뭐 드라마 정도전 이런 데 보면은 왕이 폭군이 나타날 수 있어도 그 신하나 이런 그 제도가 잘 갖춰지면은 폭군이 나타나도 어느 정도 나라가 망하지 않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식의 하면서 이제 정도전이 막 경국대전을 만들고 이런 거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잘 갖춰준 기업에 투자라는 말은 되게 좋은 말이긴 한데 이게 우리나라에 넘어오면 좀 이상하게 변하는 상황이 생겨요. 이런 경우는 좀 까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특정 기업을 가급적 말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좋은 이야기를 굳이 하자면 미국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시즈캔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즈캔디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브랜드 파워가 이미 갖춰져 있고 제품 라인업이 꾸준히 계속 팔리고 물가 인상만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만큼 가격을 올려도 잘 반응이 되는 그런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을 엄청 많이 남기잖아요. 거기에서 있는 이익을 가지고 다른 데 투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미국의 이제 그런 시즈캔디처럼 알아서 잘 돌아가는 그런 기업이 소유주가 워렌 버핏인 거예요. 그러니까 버크셔의 소유긴 하지만 워렌 버핏이 시즈캔디 같은 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보도 경영할 수 있는 기업인데 경영진도 괜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진짜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투자 대상이라는 게 확실한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참 이게 좀 이상하게 작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투자를 하다 보면 나타나는 게 특정 기업을 이야기 안 하기로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바보도 경영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했더니 바보가 경영하고 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주어가 없어요. 다시 주어가 없는 경우. 그래서 제가 이제 피터 린치의 말을 신봉하고 실천을 해보니까 바보도 경영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했더니 실제로 딱 봤더니 바보가 경영하고 있더라. 이런 일들이 좀 발생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왜 이런 게 발생하나라고 봤더니 이거는 제 가설이에요. 제 가설인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경영하기가 미국보다는 좀 만만치 않아요. 환율 변동이나 여러 가지 그런 업종이나 이런 것들이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는 투자하기도 한국이 좀 난이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또 마찬가지인 경우인데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나라는 경영승계가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더 똑똑한 사람, 더 나은 사람 최적화돼서 그런 사람을 발굴해서 그런 사람한테 경영을 맡기는 시스템이 아닌 건 우린 다 알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그런데 경영승계를 했는데 그러니까 자식에게 아들에게 경영승계를 했는데 아들이 똑똑했다. 이러면 사실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스템에서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정도전에서 경국대전 만들 때도 세습을 이렇게 폭군이 나올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시스템으로 커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와서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러니까
경영 세습을 했는데 똑똑하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똑똑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두 가지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 회사가 만일 물려받은 경영진이 똑똑하지 못해요. 똑똑하지 못했는데 그 회사가 바보가 경영하면 망하는 회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좀 보면 세습을 했다가 경영승계 뭐 했다가 망한 기업들 최근에 한 10년 살펴보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바보가 경영할 수 없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세습을 했는데 똑똑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요. 그러면 승계받은 회사가 하필 마침 바보도 경영할 수 있는 회사이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경영이 잘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런 일들이 좀 있어 보면 나중에 봤더니 야, 이 회사는 그 비즈니스 모델 되게 좋다라고 해서 가서 봤더니 경영진이 약간 그냥 고만고만한 좀 약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시즈캔디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회사에도 좀 자본을 더 최적화시키고 우수한 경영진이 잘 관리하는 경우들이 좀 종종 많이 보이는데 뭐 그것만 봤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외국에서 보니까. 근데 한국에 있는 그런 기업들을 보면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약간 좀 까듯이 너무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좀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경영 승계가 된 기업들 중 상당수는 창업주가 가지고 있던 기업가 정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업을 성장시키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을 좀 기대하기 좀 어려워지지 않나. 현상 유지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뭐 그런 비판을 많이 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어떤 대기업 같은 경우는 뭐 승계를 했어도 그런 기업가 정신이 살아있는 경우가 좀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특정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들이 여러 있어서 이렇게 쪼개줬잖아요. 쪼개줬는데 그 여러 중에서 특정 아들이 승계받은 그쪽 계열사는 그 부모님이 갖고 있던 기업가 정신을 잘 발현되는 것 같다. 그 DNA가 남아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유독 제가 그런 거니까 왜 우리나라에는 제 눈에 많이 보였을 수도 있어요. 제가 한국에 있으니까. 왜 바보도 경영할 수 있는 기업에 바보가 많이 보이냐? 맞느냐가 아니고 자주 보이냐라는 이슈는 결과적으로 이런 승계구조,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을 경영진으로 앉히는 시스템보다 혈연에 의해서 승계하는 구조랑 엉켜가지고 피터 린치 요 격언이 한국에서 좀 맞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저는 요새 좀 많이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왜 저건 알아서 돈을 벌어주는 기업인데 왜 저렇게밖에 못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기업들이 종종 있어요. 그게 이제 대기업의 반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아쉬운긴 한데 그렇게 그런 되게 만성 저평가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구조적으로 이렇게 실적이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실제로 이제 이게 재무제표에 찍히는 숫자는 고만고만한 상황들이 계속 나타날 때는 좀 안타까움을 좀 많이 느끼긴 해요. 투자하는 입장에서 좀 그런 것들은 그냥 단순히 제가 까고 싶어서 까는 게 아니라 그냥 피터 린치 저 말이 좀 맞았으면 하는 바람이 사실 좀 있긴 하잖아요. 그런 기업의 가치가 점점 커지고 돈을 잘 벌고 비즈니스 모델이 더 견고한 상태에서 더 잘하거나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조금 아쉬움이 있기는 해요. 또 다른 것들이 뭐 있나요?